네, 내일이 대선 1주년입니다. 이 정치권은 여전히 대선 관련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제 궤도로 들어서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에서는 때이른 대선 잠룡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대선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작년 12월 19일에 대선이 맞습니다. 치러졌습니다. 오늘이 12월 18일, 예. 1년이 됐는데 역대에서 이렇게 그 대선 이슈가 1년 가까이 끌어온 예가 있습니까? 뭐 이슈가 1년 가까이 끌어온 경우는 뭐 없었지만은 예. 하지만은 그 대선의 후유증이 1년 정도 끌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전 앉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요. 예. 그때 당시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만 김무성 의원이 예. 9월달에 예.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김무성 의원이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벌써 9월이니까 따지고 보면 한 3달 차인데요. 그러니까 이 대선 불복의 심정 이러한 것들이 표출되는 거는 과거에도 1년 정도는 끌었다. 그래서 1년 정도 끌고 나면 예. 또 이제 다른 문제 터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모든 정권이 그래서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네. 자, 뭐 대선 1년 혹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와대 여야 모두 좀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잘한 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예. 뭐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외교에서는 굉장히 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중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등거리 외교에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정말 그 원년을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기본을 만들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볼 땐 참 균형 외교가 중요한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 이게 근데 티는 안 나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 무슨 정상회담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는 지금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노태우 정권 시절에 북방 외교가 그 이후에 남북 관계의 기본 틀을 만들었듯이 예.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잘한 건 외교고. 예. 잘못한 게 이제 그 좀 네. 내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내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실기를 했다라는 거. 제때 반응을 했으면 문제가 커지지 않을 거를 실기를 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해서 이 눈높이, 국민들과 눈높이를 잘 못했다는 건데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 역대 정권이 다 좀 그랬어요. 예. 노무현 정권도 그러고 이명박 정권도 그러고 현 정권도 그런 게 정치를 좀 너무 멀리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당의 역할을, 여당의 자율성을 제대로 주지 않고 여당을 마치 어떤 그 청와대에 있어서 지시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다. 왜? 정당은 여론의 통로 아니겠어요? 예. 통로는 그 여론을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여당이 눈치를 보게 만들면은 그 여론이 잘 전달이 안 되죠. 그럼 눈높이도 안 되는 거고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실기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좀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되면은요. 아니, 그러고 사람이 누구도 그렇잖아요. 자기 안 좋은 얘기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사실 좀 달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야당 대표하고 정기적인 회동을 갖는다든지, 예를 들어 김한길 대표하고요. 아니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민단체 중에서도 우파 시민단체 예. 말고 좀 진보 시민단체들이랑 좀 자주 만난다든지 예. 역지사지하고 상대의 논리를 파악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보면은 그런데 이제 야권 이른바 대선 예. 잠룡들의 움직임이 예. 아주 분주합니다. 예. 마치 뭐 대선이 이제 임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 안철수, 문재인 여기 이제 손학규 이 세 분이 이제 모두 이렇게 전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예.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 안희정 지사도 지금 나선 것 같아요. 노무현, 김대중의 장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선점 효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당은 조용한데 야당이 이제 시끌벅적하다는 건 뭐 나쁘지 않지만 내년 지방선거 그만큼 지금 야당이 주인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을 해서 지방선거에서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누구 계파 쪽에서 더 많은
기초 단체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4년 후에 대선 경선 후보 경선의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부터는 어차피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제로 들어가니까 그 전에 이제 확 한번 잡아보자 이런 의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막 일어나면은 자기도 괜히 뭐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측면도 사실 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견제하기 위한 상대를 견제도 견제하기 되죠. 위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포트라이트 선점해가지고 뺏어오기라는 건 굉장히 힘드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사실은 지금 김한길 대표 체제가 친노들 때문에 상당히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의식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예. 예. 지금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이제 대전에서 예. 신당제 세일즈를 예. 새정치 추진위원회 이제 첫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의원을 이제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예. 또 뭐 손학규 의원도 이제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약간 좀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예. 야권 후보들끼리도 조금 묘한 그런 견제 구도가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번 그저께였었죠. 그때 제가 이제 사회를 봤었는데 동아시아 미래재단이라고 본인 싱크탱크 송년회 밤에 있을 때 토크쇼를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원론적으로는 저는 맞다고는 봅니다. 안철수 의원 측하고 연대를 하지 않겠다. 이거 원론적으로 맞다고는 보는데 예. 문제는 실제로 안철수 의원을 또 견제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두 분의 색깔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일 안철수 의원 측이 잘 나갔다면 민주당 측에서 오히려 연대를 하자고 나올 텐데 사실 지금 아까 세이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 팔러 다녀야 될 정도라는 거죠. 만약 안철수 의원 측이 신당을 그리고 사정치의 개념을 잘 말했더라면 세이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세가 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안철수 의원 측은 잘못하면 거대 민주당한테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견제를 하는 건데 예. 제가 볼 때에는 그거는 내년 지방선거가 지나면 예. 어느 정도 좀 누가 누구를 어떻게 견제하거나 아니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지방선거 이후에는 어느 정도 그 틀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세력 지도가 그렇죠. 이제 약간은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다. 거죠. 예, 예. 네, 이슈통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